소리가 잘 나오는지 모니터 좀 해주시겠어요? 누가 이어폰이라도 꽂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온라인에 5명으로 다시 줄었네요. 어쨌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장 사정상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프라인에는 지금 발표자 중심으로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나요? 들리시면 좀, 네,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도시농업시민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충기입니다. 온라인에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보고에는 지난 5월 달부터 진행되었던 도시농부 리빙랩과 관련된 활동을 같이 보고하고 그 결과로 나왔던 분과별 보고서도 같이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도시농부 리빙랩 진행됐던 어떻게 진행됐는지와 과정과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도시농부 리빙랩은 인천 도시농업 시민협의회에서 도시농부들과 같이 뭔가 도시농업과 관련된 도시 텃밭과 관련된 이슈를 같이 선정을 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도시농부 리빙랩을 준비를 했고요. 그 과정을 이어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의논하고 또 결과를 모으고 제안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먼저 기획단을 구성을 했고 기획단 회의에서는 이제 리빙랩 교육을 먼저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을 듣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 과정과 관련돼서 상을 세우는 이런 기획부터 해서 중간에 집행하는 과정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 회의를 총 6차례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 기획할 때 한 2번 정도 같이 모여서 좀 길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간에 오리엔테이션 지나고 나서 코로나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온라인 회의를 몇 번 했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평가하고 결과 보고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이제 총 6회 기획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업은 도시농부 리빙랩 교육이었습니다. 리빙랩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나. 저희도 처음에 이제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리빙랩이 무엇인지와 관련돼서 잘 몰랐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는 도시농부들의 여러 의견을 같이 모으는 수렴 절차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 방법론에서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 과정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와 관련돼서 궁금증이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강의를 먼저 진행을 했고 그 강의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빙랩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나. 강사로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서울에서는 리빙랩이 아니라 로컬랩이라고 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고 진행을 했었던 박상현 강사님을 모시고 사례와 방법론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빙랩에 참여할 도시농부들을 모집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이제 모집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진행을 했고 총 26분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모집할 때 사전 설문을 했었는데 이런 설문이었습니다. 도시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역시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했었는데 지속성의 부족이라든가 농사 정보의 부족, 환경의식의 부족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부 리빙랩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참여하는지와 관련돼서는 역시 지속 가능한 방식의 도시농업, 그리고 다양한 도시농업의 시도, 그리고 새로운 경험과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집된 도시농부들과 리빙랩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오리엔테이션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농부 리빙랩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와 관련돼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했고 그리고 나서 과제를 도출해야 했고요. 그리고 과제 도출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분과를 구성하는 이런 과정이 도시농부
리빙랩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 날 오후 3시에 도시농업 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했고요.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 도출하기 위한 과정들과 그다음에 키워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선 과제를 선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됐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분과까지 구성하게 돼서 각 분과별로 모임을 같이 운영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결속 이런 것까지 같이 진행했던 게 도시농부 리빙랩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분과 모임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분과는 이제 지속 가능한 공간의 확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5번의 분과 모임을 진행을 했고요. 자원순환 분과는 도시 텃밭에서 자원순환 시스템이 좀 어떻게 잘 가동됐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분과 모임을 진행했고, 공동체 분과는 도시농업을 통한 공동체 형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다음에 대안 제시를 위해서 5번의 분과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과 모임 마지막 정도 진행이 될 쯤에 워크샵을 진행을 했는데요. 워크샵은 중간보고회로 각 분과별로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서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중간보고서 형식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같이 또 의견을 조금 더 취합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이렇게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진행하게 될 이제 보고회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분과별로 여러 가지 과정과 이제 운영 하고 난 이제 결과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앞으로 진행될 요 분과별 결과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의 이제 과정과 그다음에 어떤 제안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후에 3개 분과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발표 1은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분과 발표가 있겠고요. 발표 2는 자원순환 분과에서 주로 이제 공영 텃밭의 자원순환 시설, 그 다음에 운영 방안 이런 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발표 3은 공동체 분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텃밭을 위한 종합적인 제안과 관련돼서 전국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김진덕 대표님께서 제안 말씀을 종합해서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분과 1인데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토론 내용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또 그 결과로 어떤 제안을 할지와 관련돼서 유형민 부평 도시농업 네트워크 대표님께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부평도시농업 대표 유영민이고요. 저희 이제 분과는 지속 가능한 공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제 주제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현 선생님부터 해서 이재명 선생님까지 이렇게 같이 노력을 했는데요. 어떤 저희가 도출해낸 내용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보고서의 목차는 도시농업은 이제 확장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제 이 도시 안에서의 경작지를 확보하는 공간의 문제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 부족해진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거냐. 그래서 실태와 개선 방안, 그 다음에 시민들의 노력,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포인트를 둔 거는 도시 안에서의 이제 도시농업이 면적상, 공간상으로는 이 공영 텃밭이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공영 텃밭에서의 텃밭 분양이 1년이 안 되는 한계적인 기간 안에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분양이 지속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이제 노력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안을 제시하고 공영 텃밭 안에서의 개선 방안들에 대한 대안을 이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은 이제 뭐 농촌에 인구가 이제 감소 추세에 있고요.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 기후 변화가 이제 날로 심각해지고 또 도시는 이제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촌에 있어서도 도시화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그로 인해서 이제 작년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더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텃밭에 가서 활동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이제 유행이 지금 이제 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나 촌에서의 농업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확장되고 있다. 이제 그런 도시농업 확장의 배경을 뒀고요. 그래서 도시농업의 이제 지속 가능한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분과에서 이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이 개념 정리를 위해서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도시 안에서의 이 도시농업에 필요한 경작지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변화하지 않고 지속을 둔다는 부분은 어렵다. 이제 그런 판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촌에 이제 농촌에서 농사를 하는 경우에는 뭐 할아버지가 경작했던 땅을 뭐 아들이 물려받고 아들은 손자한테 물려주고 하는 대물림이 가능하지만, 이 도시는 공간의 경제성을 두고 이 효율성적인 부분의 개발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설령 예를 들어서 행정청에서 도시농업 농장을 확보하더라도 주민들의 희망이나 개발 수요에 따라서 농장이 폐쇄되고 다른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개발되기 때문에 공간의 지속성은 어렵다. 도시 안에서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요. 그렇다면은 이 지속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결국은 도시 농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지속 가능한 공간이다라고 우리는 개념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도표해 보시면은 인천에 있는 도시농업 유형별 현황인데요. 여기 이제 20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 텃밭이 전체 텃밭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이 안에서 결국 개인들이 운영하는 옥상 텃밭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 민간 차원의 도시농업 공간은 뭐 한 9%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인 도시농업 텃밭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부분의 수요는 이제 적다. 그렇다면 이제 공공 텃밭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이런 개념에 섰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시농업 농장이 이제 지속하는 공간을 이제 어렵게 하는 실태와 그걸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는데요. 이 논의에 대한 좀 대안은 저희가 이제 도시농업 관련 법규라든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이제 결론이 됐고요. 그 내용은 이제 부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파트별로 살펴보시면은 주말 농장 형식의 이제 분양을 공공 텃밭에서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말 농장도 1년에 한 번, 뭐 3월 달이나 2월 달에 분양자 모집을 하고, 행정청에서 하고 있는 공영 텃밭의 분양자 모집도 3월 달에 해서 이제 11월 말쯤에 끝나는, 그래서 분양의 형식에 대해서는 주말 농장이나 공공 텃밭이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공영 텃밭에서는 경작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들이 모여서 교육도 받고 그 안에서 예술적인 활동도 하고 다양한 나눔도 하고 뭐 문화활동도 하고 이런 다양성적인 측면은 있다. 그러나 그 한계는 뭐냐면 올해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내년에 텃밭 분양을 제로화시켜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약 1년 분양하는 부분을 이제 2년 정도로 연장을 하고 그 기간 중에 분양받은 분양자들이 서로 공동체를 결성을 해서 공동체 규약을 만들어서 행정청에 제출을 하면
그 기간 안에, 2년 기간 안에 그 공동체에서 만든 계획대로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그 안에 공익적인 가치들을 실현했느냐를 평가해서 다음에는 개인 텃밭으로 분양하지 않고 그 공동체를 모두만은 단체 텃밭으로 분양해 나간다면 텃밭 안에서의 사람들의 모임도 지속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참여 시민들이 텃밭을 찾아내는 그런 지속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대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농업공원의 이제 활용 및 개선 방안으로는 지금 이제 공원 안에 이제 일부 지역을 도시농업공원으로 좀 활용을 하자 이런 대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부평 같은 경우에는 캠프마켓이 있는데 그 캠프마켓을 전체적으로 뭐 도시농업공원으로 개발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되 일부를 도시농업공원화 시켜서 시민들이 공원 안에서 텃밭을 경작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대안을 찾았고요. 그 예로다가 이제 부천에 상동 호수공원이 있는데 그 호수공원의 일부를 도시농업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대안들이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제 자발적인 지속 공간을 위한 시민들의 활동 사례를 좀 발굴을 해봤는데요. 이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부평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 텃밭이 이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평구청에서는 이제 텃밭을 분양받지 못하는 분양자들한테 도시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서 농부학교라는 거를 지금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7기가 이제 운영이 됐고요. 내년에는 8기와 9기가 이제 운영될 예정인데 문제는 이 농부학교가 수료되면 그 안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해체가 된다는 거죠.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비록 우리가 구청에서 분양받은 텃밭은 없지만 구청에서 제공해준 교육기회를 통해서 이 모둠이 만들어졌으니 텃밭이 없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계속 지속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하자 이제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마침 그때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모 사업에 제안을 해서 함께 이제 김장을 하고 그 토종 배추와 토종 무로 김장을 해서 나눔도 하고 맛을 보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부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민들이 텃밭 활동을 하고 싶은데 공영 텃밭의 면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뜻이 맞는 시민들 몇 명이서 이제 사유지를 확보해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이렇게 3대가 참석하는 조건으로 텃밭을 이제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 두레락이다 해서 이제 운영이 됐는데 아주 이게 반응이 이제 좋았죠. 그리고 이제 남동구에 있는 남동 도시농업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창동에 고씨농장이라고 사유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23년 동안 주말 농장 형식으로 주변 시민들한테 이제 분양을 해주고요. 지금도 이제 분양을 하고 있고요. 주말 농장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창 텃밭이라고 여기에는 13년 동안 지금 인천도시농업 네트와 남동도시농업 네트에서 공동체 활동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20세대의 가정들이 모여서 계속 바뀌지 않고 쭉 경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동구에 또 만수로 텃밭이라고 있는데요. 이 텃밭은 LH공사가 이제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거를 이제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서 상상 텃밭, 스스로 배우는 자연농 학교, 또 남동 도시농부 실습 텃밭, 구민들의 공동체 텃밭 등으로 해서 크게 4개 단체가 모여서 지금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적에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 텃밭은 분양을 1년 미만으로 하고 다음 연도에는 새로운 분양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상실된다라는 면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시민 주체가 돼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텃밭 활동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텃밭을 분양받지 못한 분양자들이 모여서 농부학교 교육을 받고 이후에도 이제 계속 경작 활동을 지속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천 두레락 상황이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3대가 모여서 함께 경작을 하는 그런 이제 제안을 가지고 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뭐 할아버지, 아들, 손주 이렇게 모여서 손잡고 이 안에서 경작도 하고 공동체 활동도 하고 나눔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하고 그래서 시민이 주체가 돼서 자생적으로 지속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천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 주말 농장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순천공 이렇게 선생님의 제주 고신의 이제 집안의 땅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꽤 오래 23년 차 지금 개인들한테 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창동 고신의 주말 농장은 그냥 주말 농장이죠. 그래서 도시농업 관련 법규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농장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법령 안에서 도시농업 농장으로 제도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와 남동 도시농업 네트워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서창 텃밭 시대고요. 이 안에서는 충분한 교육을 받은 그런 분양자들 그리고 나름대로의 텃밭 운영을 필요한 규약 그 안에 경작 이외의 어떤 먹을거리 활동, 그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 활동, 세대 간의 소통,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 만수르 텃밭 사례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인천형 공동체 도시 텃밭 조성 사례를 좀 보면은 그 올해 이제 인천광역시 도시농업팀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과 함께 우리 시 안에서 인천시 안에서 도시농업 확장을 위해서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관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텃밭을 경작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nom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국제병원 부지에 이제 송도 이음 텃밭을 개장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민 참여 예산으로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이제 텃밭 분양부터 공동체 활동까지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구역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좋아서 지금 이제 면적을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지금 정치하시는 분도 그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모범 사례가 되고 있고 뒤에 이어서 이제 그 농산물 시장이 남천동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의 옥상이 면적이 상당히 넘기 때문에 이제 그 옥상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형 공영 텃밭을 좀 해보자 이런 제안이 이제 관에서 있었고 인천도시농업 네트워크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 안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이제 옥상 텃밭 조성을 해서 지금 분양해가지고 연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를 이제 중심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도시농업은 친환경적이고 순환이 가능한 농사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분양자들만 재밌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얻어지는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그게 꼭 뭐 채소를 나눔하는 것 이외에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공동체 성격, 그 다음에 이웃을 살피는 부분, 뭐 이런 이제 이 안의 활동들을 지금 이제 지속하는 쪽으로 올해 이렇게 좋은 사례가 2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송도 이음 텃밭의 이제 사진이 되겠죠. 그래서 송도 국제도시 그대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겨냥한 그래서 이제 작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시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쪽으로 텃밭 설계를 해서 지금 이제 시민들도 분양받지 못한 시민들도 이 안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요. 지금 뭐 해외에서도 이 사례를 지금 연구하러 이제 찾아오시고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안에 개장식부터 해서 마지막 사진이 이제 폐장식까지 이루어지는 이제 사진인데 이 모든 활동들을 관에서 관여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분양자들이 대화하고 그 안에서 이제 담론을 나누고 그 안에서 뜻을 이루고 실행을 하고 하는 지금 행동들을 지금 주체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남촌동 농산물 도매시장 옥상 텃밭인데 아주 하늘에서 봤을 적에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테마식으로 해서 옥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면서 충분한 휴식 공간도 이 안에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양자들이 모여서
분양받지 못한 시민과 함께 차를 한잔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이제 시민들이 지속 가능한 공간에 대한 이제 의견들을 제시해 줬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공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텃밭 이용 시 추첨제로 했을 때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당첨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옥상을 공원화하기에 또 어려움이 있고, 남이 갖고 있는 건물에 그걸 개방해서 텃밭을 만들어라 하는 부분도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옥상 텃밭을 활용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담론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도시농업보다는 이 안에서 생명체를 기르고 이 생명체인 작물을 통해서 다른 생명들이 그 안에서 함께 공유하고 공존하는 이런 모습들을 교육화시켜서 어릴 때 학생들한테 생명의 소중함,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들을 교육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를 사례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 안에서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는 이제 동네연구소 퍼즐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텃밭을 소유하지 않죠. 그래서 온 동네가 우리의 텃밭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정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사유지에 있는 화단들을 이 연구소에서 적극적으로 그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작물을 이용해서 좀 더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그런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부평구에 이제 그 상곡동에 파랑북로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주민참여 예산을 이용해가지고 버려져 있는 화분, 그 다음에 이제 방치되고 있는 집 앞에 텃밭들을 재생산해서 가꾸는 그런 이제 봉사활동들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꾸며지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쓰레기로 변한 장소에 채소를 심고 가꾸면 환경이 정화될 수 있구나라는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텃밭을 경작하지 않아도 우리가 남이 경작하는 텃밭을 통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 안에서의 이렇게 짜투리 텃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경작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리고 후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안산우리연구소 퍼즐협동조합의 다양한 도시 환경 속에서 텃밭 활동을 해나가는 공유 텃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유지가 아닌 공유 텃밭의 활동들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관보다는 민간이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민간이 나서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이 나설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도시농업 관련 법규나 조례를 좀 개정을 하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지지와 주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좀 육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제 그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렇기 위해서 도시농업 조례에서 이제 그 도시농업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법규화된 조항이 있는데, 이 도시농업 공동체를 위해서 행정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미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시농업 공동체의 등록이 별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도 공동체에 등록되어 있는 수요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이제 신경을 쓸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에는 도시농업 공동체가 이제 7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군데의 사례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 3군데는 공동체 등록을 하고 2년 안에 다 해산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실패 사례가. 이 실패 사례의 이 원인이 뭐냐? 이 부분을 이제 분석해서 대안을 만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도시농업 공동체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농업 관련 조례나 법령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규만 돼 있지,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나 군수가
부청장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일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또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일하려면은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나 준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앙이나 또는 시 단위에서 구군으로다가 이렇게 지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은 공무원이 자기 성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우리 동네에, 우리 시에, 우리 구에 도시농업 공동체가 어떻게 돼 있고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관에서는 어떤 도움을 줘야 되냐라는 행정적인 업무 파악이라든가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선례가 진짜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애써서 공동체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속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공동체가 법령에 있는 제도라면 관가민이 다 함께 노력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네, 발표를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자원순환분과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자원순환분과에서 함께 하셨던 권인남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자원순환분과 퍼실리테이터 권미남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자원순환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첫 번째 회의 때,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도시농업, 기후위기를 겪는 우리 도시농업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자원순환,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 이거, 왜 안 넘어가지? 맞다. 보기. 네. 네,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었었는데요.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첫 번째 벌써 나온, 얘기가 우리 인천의 공영 도시농업 농장의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들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조사의 목적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 농업은 그 기후 위기 사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웃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높여주고 또 친환경적인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조사를 해본 결과 조금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범위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공영도시 농업 농장으로 하였고요. 대신에 실버 농장이나 아니면 그 시민들에게 분양되어 운영되는 텃밭만 조사를 했습니다. 자, 조사 내용은 일반 현황으로서는 소재지나 면적, 참여자 수, 또 구획 수를 조사하였고요. 시설 현황으로는 퇴비관, 화장실, 농업용수, 에너지, 멀칭 재료, 농자재, 그리고 공동시설이나 기타 시설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 현황으로는 지금 전담 인력이 전문가이냐 아니면 비전문가이냐 그거를 조사하였고요. 운영 참여는 정기 모임이나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 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뭘 하고 있는지 그걸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에 앞서서 우리는 공영 농장이 어디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였고요. 그리고 실태 조사서를
조사표를 먼저 작성하고 현장 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장 조사에 앞서서 기본 현황은 담당 공무원들과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고 현장 방문 및 현장 관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잠깐만요. 자, 남동구에는 한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추홀구는 2곳, 부평구는 3곳, 서구는 1곳, 연수구 4곳, 그리고 중구가 1곳으로 집계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총 면적을 저희가 한번 따져봤어요. 구획 면적을. 그랬더니 108,428 제곱미터를 저희가 이제 공용 텃밭 12군데가 경작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구자수로는 개인은 1878 구획이고 또 공동체는 126 구획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원순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퇴비관을 갖고 있는 곳은 5군데밖에 없더라고요. 12군데 중에. 그리고 화장실도 지금 간이 화장실, 일반 화장실, 생태 화장실이 있는데 생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2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는 지하수나 아니면 수돗물을 주로 많이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군데에서는 급수차를 불러서 급수차랑 빗물통을 같이 갖고 있는 곳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를 의외로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곳도 있었고요. 태양광이랑 풍력이랑 이용해서 전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멀칭 재료는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응? 위에? 없는데? 오마이갓.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안 돼.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숙해서 이런 쪽엔 보기. 네. 어디까지 했죠? 예. 멀칭 재료는 유기물을 많이 쓰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영 규칙 상에 유기물을 멀칭을 많이 권장하였고요. 그리고 농자재로서는 유기질 퇴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비닐 멀칭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한 3군데. 그래서 그 외에 기타 시설로는 정자나 아니면 농기구 창고, 사무실, 또 그 중구 같은 경우에는 농장이랑 공원 안에 농장이 들어 있어서 굉장히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더라고요. 농구장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그네도 있고 자전거 거치대 이런 식으로 많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침으로는 그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45%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나 아니면 2분이 번갈아가면서 반상근으로 하고 계신 곳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통 창구는 거의 온라인으로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온라인으로 많이 소통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운영진을 구성하고 계신 곳도 12군데 중 2곳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으로서는 굉장히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교육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농사에 대한 그 교육이나 어떤 곳은 또 체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예 교육이나 아니면 숲체험 교실,
연령층은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아요.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그리고 노인은 저희가 뺐으니까,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셨고요. 행사는 김장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리고 벼베기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리고, 이음톱밥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 전문가 실습이 거기서 또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경작으로서는 기부 텃밭이나 토종 텃밭을 조금 한 대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수확물을 기부하기도 했어요. 사회 취약계층에 많이 기부를 하더라고요. 의외로 많은 양을 기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도 아까 언급했고요. 그리고 운영진이 있는 곳도 두 곳이었고,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종합의원으로 인천 도시농업 농장에는 지금 12군데를 조사를 했지만 전체가 1878구획과 또 단체나 공동체가 126구획. 이렇게 따지자면 개인을 한 가구로 친다면 3인 이상은 되잖아요. 그래서 3인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10명으로 추정한다면 지금 현재 6,894명이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인 가족이라고 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음텃밭에 제가 자주 방문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모시고 오고 아들 그렇게 따지면 아마 대여섯 분이 되더라고요. 4인 가족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1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쨌건 추정치니까. 그래서 이 많은 인원들이 생태적 감수성과 기후 감수성, 환경 의식을 갖게 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퇴비관을 설치는 해놨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퇴비관에 많은 것을 갖다가 버리긴 해요. 집에서 있는 음식물도 갖다 버리고 농작물에서 나오는 것도 일부 갖다 버리긴 하는데 그거를 퇴비를 정말로 활용 가치는 아직 많이 없다는 생각이 저 역시도 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녀본 바로 의하면 퇴비관도 5군데가 있는데 그냥 한 군데 같은 경우에 부영텃밭 같은 경우 가로센 텃밭 같은 경우는 퇴비관이 굉장히 규모가 큰데 보니까 그냥 그 잔사물들도 막 이렇게 엉크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쭤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밭에다 뿌리면 풀도 너무 많이 나고 냄새도 너무 난다고 사람들이 거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생태 화장실도 2곳이 있었는데 제가 가본 결과 생태 화장실하고 간이 화장실을 같이 있으면 간이 화장실을 쓰지 생태 화장실을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음텃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규모인데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긴 한데 가보니까 남자들은 일부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여자 화장실은 어쩌다가 누가 응가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말라서 더 이상 재활용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빗물을 이용하는 곳이 생각보다는 제가 수배자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는 빗물도 이용하고 액비도 이용하는데 빗물을 이용하는 곳이 정말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빗물도 있고 수돗물이 있으면 수돗물을 우선적으로 쓰고 빗물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연순환 실천을 하는 것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전담 인력이 상주가 아닌 월 2회 그런 식으로 잠깐 와서 그냥 교육 비슷하게 진행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비관이나 생태화장실 등에
관리 운영하고 그러니까 전담 인력이 조금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활성화 방안으로 그 시애틀의 피패치 커뮤니티 가든을 좀 알아봤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탭이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탭이 만들기 도구가 다 갖춰져 있고 뭐 도마나 칼, 우리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두를 많이 쓰죠. 근데 거기는 이제 뭐 작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도마와 칼을 이제 도마와 칼 그리고 플라스틱 통 그리고 탭이까지 이제 몇 개 마련해 놓고 이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탭이 만들기 이게 이중이 됐네요. 제가 어저께 급히하는 바람에 이중이 됐네 이제 보니까. 그래서 탭이 만들기를 뭐 풀을 이제 그 뭐 일반 텃밭 분양자들이 풀 자르기를 해서 그 플라스틱 통에 풀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탭이간 이제 그 낙엽하고 이제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키고 또 이제 전문가나 그 담당자나 아니면은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온도계로 측정을 해서 또 온도를 기록해 놓고 과정을 계속 기록하고 또 탭이 뒤집기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탭이 어느 정도 이제 부식이 되면 거기다가 커피 찌꺼기를 섞어주고 세 번째 칸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효가 되면은 그 일반 분양자들이 나눠서 이제 탭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커뮤니티 가든에서는 탭이통 외에 또 빗물 저금통 또 그 생태 화장실 그리고 풍력 발전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기 활성화 방안을 제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조사한 바로 의하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자원순환 시설은 사실은 있지만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또 시설 자체가 없는 곳도 많아서 이게 좀 많이 부족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영 텃밭은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과정에서만 지금 많이 되어 있지 자원을 순환하고자 하는 그런 그 교육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 탭이 만들기나 아니면 물 절약을 위해서 빗물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생태 화장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뉴얼을 개발하는 게, 그 커뮤니티 가든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뉴얼을 써놓고 또 일반 분양자들도 그 매뉴얼에 맞춰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또, 해서 같이 전담자를 같이 해서 전담자와 자원봉사자와 또 일반 분양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전담자가 꼭 있어야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공호흡 할 때도 사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딱 주어지면은 그 사람이 책임지고 맡아주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하겠지. 저 역시도 수배자를 하면서 누군가는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담자를 하나 정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책임지고 그 탭이를 이제 발효시켜서 탭이화가 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지금 결여되어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에는 이제 텃밭 교육을 기본적으로 하는 곳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때로는 온라인 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조차도 사람들이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비대면이라 서로 이렇게 접촉을 해서 그러니까 보완을 해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멀칭은 중요한데, 그 유기질 멀칭 재료가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비닐을 쓰겠지라는 그 유혹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텃밭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그 친환경 액비나 퇴비, 병충해 방제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그 생태적 농사가 정말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후 위기를 먼저 사람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뭐 지금 지구 내에서 그거를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아들이나 딸한테도 그런 거를 인지시키면, 엄마, 우리가 안 해도 딴 사람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먼저 도시농업을 하는 우리가 먼저 그런 거를 이제 모델링 해서 보여주면 주변에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저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상 줘야 된다고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농업을 하는 우리가 먼저 선행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조사한 결과 저희가 이제 그 별첨 서류는 지금 여기다가 제시하지 않았는데 거의 13군데를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인천 농수산물 시장 과일동 옥상에 해바람 텃밭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커뮤니티 가든에 가장 부합하는 곳이 거기라고, 그곳하고 이음 텃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가장 늦게 또 시작한 곳이 그 해바람 텃밭인데, 해바람 텃밭에는 뭐 지렁이 하우스도 있고, 자, 태양광 에너지, 뭐 빗물 저금통, 퇴비값 모두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는 앞으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자원순환분과의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공동체 분과의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공동체 분과는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도시농부들과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토론하면서 키워드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 세 가지 분과로 형성이 됐고, 그 중에 마지막 분과가 공동체 분과입니다. 저희 분과원은 김묘진, 송형임, 오성경, 윤혜숙, 이인선, 이정현, 김충기, 김주희, 그리고 퍼실리테이터 성현영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총 5번의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정해진 3개의 그 주제 중에 가장 많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3개의 분과를 만들고요. 그 분과별로 이제 도시농부들이 그 지원을 해갖고 자기 관심 있는 분과에 배정이 돼서 같이 모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5번의 분과 모임을 했고요. 중간에는 수도권이 이제 다단계 거리두기 때문에 온라인 모임도 이제 몇 번 진행을 했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는 모임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 공동체 분과는 이제 첫 번째 분과 모임 하면서 이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의외로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가 안 되는 이유와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그러면 공동체가 잘 운영되거나 아니면 잘 운영되지 않더라도 공동체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공동체 텃밭과 관련돼서 사례를 좀 모아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연구를 이제 첫 번째로 진행을 해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도림 텃밭 공동체인데요. 여기는 2014년도에 시작이 돼서 한 20여 가구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시설도 있고 1인당 2구자까지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담 인력이라고 할 수는 없고 텃밭 지기라고 하는 텃밭 운영진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운영진 중에 대표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텃밭 지기가 한 분이 계셔서 그분하고 아마 인터뷰를 하면서 진행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 모임을 하고 있고 소통 창구로 단톡방, 그다음에 정기 모임, 그리고 운영진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들 모두가 같이 이렇게 정기 모임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고 이런 구조이긴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으로는 뭐 이게 원래는 정기 모임만 있는데 그 정기 모임 때 이렇게 딱딱하지 않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갖고 진행을 한다거나 재능 기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공동체 프로그램으로는 정기적으로는 태비 만들기, 그리고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것들을 열고 있고 요리잔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텃밭지기 인터뷰를 통해서는 공동체 형성과 관련돼서 고민이 좀 있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고민은 참석률이 저조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못 만나는 회원들과 관계 형성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자주 못 만나는 회원들은 이제 텃밭의 규정이라든가 관심사항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의무사항도 좀 두고 의무사항이 불이행 시 지속적인 참여와 관련돼서도 좀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용현 SK 스카이뷰 공동체 텃밭 사례인데요. 여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몇몇 주민들이 같이 텃밭으로 다시 갖고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그 공동체를 꾸리고 싶어 했고요. 네, 그 시작은 사실은 그 아파트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모임을 하거나 했을 때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3명, 4명으로는 이게 뭔가 허가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명 이상이 가진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아파트 안에 있어서 회원들을 모집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모집된 회원들과 이제 조금 더 큰 규모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주로 개인 텃밭이 아니라 다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공동체 텃밭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수확된 것들은 이제 아파트 주민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수익금을 전부 다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텃밭은 그렇게 운영을 하지만 텃밭을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회원들과 원예 교육을 한다거나 아파트 대상으로 아이들한테 다양한 교육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좀 특이성이 있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근데 고민은 대표가 지금 3년째 계속 대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실무라든가 결정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나 이렇게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같이 뭔가 일을 나눠서 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공동체인데요. 텃밭을 통해서 만나는 청년 공동체인데 지향은 이제 청년들의 모임 공간으로서 텃밭 그리고 텃밭을 통해서 이제 잘 차려진 밥상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로 시작한 공동체이고요. 역시 약간 부족한 점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고 있긴 한데 지금은 이 공간 자체를 미추홀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공간과 그 다음에 교육실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의존하게 되는 것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우리들만의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 조금 특이한 사례인데요. 요거는 민간의 사례가 아니라 행정의 사례입니다. 미추홀구가 빈집터라든가 아니면 구도심에 이제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갖고 짜투리 텃밭을 만드는 걸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집중적으로 23개의 텃밭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조성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관련돼서는 잘 관여를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짜투리 텃밭을 조성하면서 되도록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텃밭을 통한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역시 모임에 대한 제한 때문에 모이기도 어렵고 공동체 텃밭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개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필수적인 교육을 참여하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텃밭의 리더를 선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반 요건을 갖추는 거를 고민을 하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공동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 관련돼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 사례는 아까 자원순환본과에서 실태조사를 공영텃밭 전부 했었는데요. 거기에 실태조사를 할 때 원래 이제 자원순환분과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그 조사 현황만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 실태조사 한다는 거를 알고 거기에다가 이제 공동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기반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도 같이 넣어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실태조사 표에 의견을 줬었고 그게 반영이 돼서 조사가 돼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공영텃밭의 공동체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와 관련돼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략 분석한 거는 이렇습니다. 이제 너무 개인 참여 비중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분석인데 전문 코디네이터 배치가 많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소통 창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온라인 중심으로 공지 중심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 모임을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중심으로 운영진이 구성되어 있는 곳도 한 군데, 이음텃밭 정도만 있었고요. 참여자 대상으로 공동 행사를 하는 곳이 4군데 정도 있었는데 아마 이것도 대부분은 개장 행사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 연계 프로그램은 기부와 나눔 2개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농부 장터와 같은 교류 행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건대 조사 대상 공영텃밭 대부분은 추첨에 의한 개인 위주의 텃밭 분양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텃밭 참여자들이 매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텃밭 공동체 활성화되기가 힘든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모임 공간이나 공동 경작 구역이 있긴 있지만 교육 프로그램이나 공동체 프로그램 등으로 활발하게 뭔가 진행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 것들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정기 모임이나 텃밭 운영진이 없는 문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저희가 연구를 좀 여러 군데를 같이 하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마지막 사례 연구는 공동체 텃밭 선행 연구 사례에 대해서 같이 조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를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작년에 발간한 책자인데요. 사회 통합을 위한 공동체 정원 디자인 가이드라고 하는 책자가 잘 나와 있었습니다. 농진청에서 만든 것이고 공동의 목적을 함께 하거나 장소적인 연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국내외의 공동체 정원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천적 정원 유형에 대한 조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정원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공동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텃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4가지 정원의 형태, 공동체 정원의 형태를 4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참여 정원. 그래서 요거는 약간 구도심이나 낙후 지역에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과 그 사례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이 일본에서 진행했던 요 참여정원과 관련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눔정원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정원을 운영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면 될지와 관련된 제안과 이제 사례가 있고요. 근데 공감정원은 아파트나 주택지, 그리고 공익정원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공익적인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텃밭이 아니죠. 정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공동체 텃밭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거의 비슷하게 맥이 닿아 있는데요. 공동체 정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공동체를 모집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파트너십과 조직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지 이런 과정들 안에서 공동체 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캐치한 거는 공동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것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행사나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파티,
수확물을 공유하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 정원을 만들 때 무엇이 목적이며 누구와 함께 할 것이며 참여 인원은 무엇이며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공동체 정원이 어떤 형태의 정원이 될지를 조금씩 구체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서도 사실은 공동체 정원 안에 이제 활동하는 리더들 그리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2018년도에 만들었던 공동체 텃밭 매뉴얼입니다. 부제가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텃밭을 위한 안내서인데요. 주로 이제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뭐 경기도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갖고 이제 쉽게 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는 공동체 텃밭을 실제 운영하거나 운영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시된 건데 여기서는 그래서 공동체 텃밭을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0단계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단계 1단계는 시작한 단계 2단계는 이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단계 그리고 3단계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지역적인 연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만약에 공동체 텃밭이 지금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서 우리는 몇 단계 수준인가를 보고 그 단계에 맞춰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0단계부터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실천하기, 그 다음에 3단계 넓혀가기. 마지막 3단계를 보시면 이제 공공성의 확대와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활동과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와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프로그램이나 이것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양봉이라든가 기부 텃밭이라든가 체험 텃밭 이런 시설적인 공간적인 면까지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할 자료는 이것도 역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아파트 텃밭 조성을 위한 관리 운영 매뉴얼인데 위에 있는 설명은 공동체 텃밭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 텃밭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서도 문제의식이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아파트 텃밭이 그동안 많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서로 간의 이해상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입주민들 간의 이제 냄새 문제, 경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애물단지가 돼버린 텃밭이다. 그래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아파트 텃밭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하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는 5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공공성, 그리고 접근성, 지속 가능성, 친밀성, 확장성 이 5가지를 강조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꼭 집어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여기 가나다 텃밭 프로그램 운영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나다 텃밭은 뭐냐면 가꾸고 나누고 다 함께 하는 텃밭 이렇게 줄임말이고요. 실제 요 18회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아파트 텃밭을 운영했던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 공동체성이 어떻게 높아졌는지와 관련돼서도 체크를 한 게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까 공동체 텃밭 프로그램 보여드렸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 공동체 의식이 9% 정도 상승을 했고 스트레스 저항력도 19%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재배교육 중심으로 아파트 텃밭을 참여한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 공동체 의식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는 것 중심으로 교육을 참여하게 되면 사실은 개인화되는 게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작물이 더 잘 돼야 되고 이런 거 중심으로 되는 거에 대한 약간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저항력도 낮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나 봐요. 농사가 잘 안 되면. 네. 어떤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는 참여자가 오히려 재배 중심 교육보다 더 나아요. 네. 공동체 의식도 약간 높아졌고요. 스트레스 저항력도 재배 교육 중심의 참여자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례는 밴쿠버에 있는 도시농업 텃밭 가이드라고 할 수 있는 어반 어그리컬처 가든 가이드라고 하는 가이드북인데요. 자원순환분과에서도 제시했듯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밴쿠버는 실제 커뮤니티 가든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의 정책으로서 도시농업 프로젝트를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만 보면 나도 공동체 텃밭 또는 도시농업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시유지의 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돼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커뮤니티 가든을 설계할 때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칙이라든가 방법 이런 거와 관련된 규정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는 디자이너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디자이너 매뉴얼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맥락과 연결이라고 하는 거에 안에서는 이 공간이 인접한 커뮤니티에 연결이 되냐, 물리적, 사회적인 관계가 가능하냐, 입구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실제 디자인에 필요한 요소들을 먼저 종합을 하는 이런 거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종합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레이아웃을 구성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하고 그다음에 휴게소는 어디에 있고 그늘이 있냐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 텃밭이 보이느냐 그리고 이 텃밭은 누구를 수용할 거냐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사항이 필요하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면서 이제 레이아웃을 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이제 식재 디자인과 자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 단계를 제시하고 있고 그 안에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접근성과 포용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디자인을 할 때 실제 통로의 규격 이런 것들도 이제 자세하게 제시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사로는 최대 어느 경사 이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통로는 폭이 어느 정도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자들도 뭐 높임 텃밭이 필요할 경우에 규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상자나 올림 텃밭 같은 경우에는 규격을 어떻게 해야지 접근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지와 관련돼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연구한 거를 토대로 해갖고 그러면 문제의식이 뭐고 그 다음에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이미 선행되어 있는 연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인천시 도시농업을 통한 공동체 형성 방안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제안을 한 두 가지 큰 주제로는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영 텃밭이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인데요. 그 중에는 공간 구성을 이제 방식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너무 개인 텃밭 중심으로 구획이 나눠져 있는데 그 개인 텃밭의 일부를 기부 텃밭이나 체험 텃밭, 토종 텃밭, 뭐 어린이 텃밭, 그다음 허브 정원 이런 식으로 뭔가 분양을 받지 않은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텃밭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류와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너무 밭과 통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공간을 쉴 수 있어서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텃밭 면적이 좀 줄더라도 교류와 행사와 공동체 활동이 많아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운영 방식에 대한 제안입니다. 지금은 분양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분양 그러면 아파트 분양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떼어갖고 정말로 이렇게 돈 받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텃밭은 분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세금을 내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분양이 아닙니다. 근데 분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왠지 이 텃밭을 쓰게 되면 내 땅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데 몇 개월 동안 이용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텃밭, 그러니까 도시농업 정책에 같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그 정책의 참여자로서 시민들을 모집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정책에 참여하기 위한 그 권리도 있겠지만 의무사항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도시농업 정책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방법 안에서 기본적인 그 기준 안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혜자가 아니라 참여자와 참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 이런 방식으로 좀 전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고, 올해 이음 텃밭이 그 원칙을 가지고 시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개인 텃밭 참여자만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허브 정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허브 정원을 함께 이렇게 가꿀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같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개인 텃밭 참여만 아니라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참여자 프로그램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공영 텃밭에 도입이 돼야 된다. 그 공간과 시민 참여 방식을 고민하다 보면 당연히 그걸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할 텐데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거는 행사죠. 행사. 교류를 하기 위한 행사들이 일단 필요하다. 그래서 그 행사가 대부분 이제 개장식 이런 걸 하면 그 외부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구청장 중심으로 그 개장식이 짜여지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거기 참여자들이 중심이 된 행사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장식이 아니라 신홍제, 텃밭 영화제, 나눔 축제, 그다음에 팜파티, 수학제 이런 모든 것이 참여자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잘 운영이 되려면 역시 전담 코디네이터,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코디네이터들이 필요하고 이제 이 법에 보면은 도시농업 관리사를 40명 이상 교육을 할 경우에 1명 이상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공영 텃밭이 50명 미만일 경우에 1명 정도, 그 다음에 100명 미만일 경우에 한 2명 정도, 200명 이상이면 한 4명 정도를 배치해서 이런 시민들의 참여를 만들고 운영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전문가들을 배치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이고요. 마지막 제안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 텃밭을 하려고 할 때 지금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공간이 있더라도 공식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돼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스스로 제안을 하고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그 안에서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도와주는 이런 3주체가 같이 공동체 텃밭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 사례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밴쿠버의 그 가이드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사례로 들을 수가 있는데, 밴쿠버는 CUG 공간을 도시농업 프로젝트로 할 경우에 이런 단계를 통해서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매뉴얼의 주요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신청서 가안을 제출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계속 행정이 도와주고 전문 단체가 도와주면서 정식으로 제출을 해서 실제 CUG를 활용해서 도시농업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에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거는 일단 공간을 발굴하고 시작을 하기 위한 거는 시민들 주도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거를 해서 뭔가 신청서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나 행정에 제출을 하게 되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전문 단체랑 같이 연결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조성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시민이 주도가 되고 지자체가 도와주고 전문 단체가 옆에서 계속 조력하는 방식으로 하는 틀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동체 분과의 이제 제안입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도시농업이 확산되고 있는 거는 사실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도시농부들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류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저희는 이제 공동체 텃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문구가 도시농부 선언문에도 있거든요. 도시농부는 단절된 세대와 이웃,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잇는 공동체 텃밭을 만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의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도시 텃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제안되고 시도해보고 또 검토하고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세 개 분과 발표를 모두 마쳤고요. 분과별로 조금씩 시간이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종합적인 의견과 관련돼서 김진덕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김진덕입니다. 예, 각 분과가, 리빙 내 분과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토의하고 조사하고 그러면서 결론 내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안이 좀 됐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커다랗게 지속 가능한 공간 문제, 그 다음에 자원순환, 공동체 문제, 이렇게 문제 의식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의식들이 있었죠. 요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해서 뭐 시민 주도의 공간 확보, 도시농 단체 육성과 활성화 방안, 법제도적인 기반 마련, 또 자원순환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 강화,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기술 개발, 매뉴얼 개발, 전담자 필요 이런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걸 어떻게 다 종합을 해갖고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안에서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가 음식 있잖아요, 음식 여러 가지 음식이 뷔페 가면은 이제 음식들이 있잖아요. 음식들을 담아야 되는데 여기 나왔던 좋은 얘기들을 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이 접시가 아니라 얼음틀이에요. 얼음틀. 그러니까 얼음 얼리는 냉동실에 얼음 얼리는 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주말농장이라고 하는 게 얼음틀에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음틀처럼 구획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칸칸이 다 있고 이런 얼음틀에다가 많은 음식들을 이렇게 담으려고 보니까 담아지지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도시농업이 이제 공공주말농장이라고 하는, 분양을 하는 공공주말농장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접시처럼 넓은, 이제 그런 하나의 이렇게 무형의 틀? 이런 거를 이제 좀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이렇게 발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쭉 듣다가 첫 번째로는 주말농장 이름을 바꾸자, 새 이름을 달자라고 하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농장이니까 주말에 가는 농장, 가서 농장이면 농사 짓는 거, 이런 느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 조사한 거 안에서 봐도 남동 공공주말농장, 어울림 텃밭. 그러면 어울림 텃밭 그러면 뭔가 어울린다라고 하는 거가 목적 의식적이 들어갔죠. 그거 말고는 다 용현 도시농업 농원, 가럴샘 텃밭, 청천 텃밭, 서구 도시농업 농장, 석산 텃밭 이런 이름 자체가
어떤 가치를 포함하고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커뮤니티 가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서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름에 녹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의식이 계속 이렇게 상기가 되고 이제 중심적인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우리는 주말 농장 그러니까 주말에 가서 농사 짓는 거. 뭐 공영 농장 이래도 농장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동체 텃밭, 뭐 생태 텃밭, 또 뭐 교육 텃밭 많잖아요. 적성기술 텃밭도 있고 뭐 자원순환 텃밭, 토종 텃밭.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하는 실천하는 활동에 대한 거에 대한 가치를 담는 걸로 해서 주말농장의 이름 바꾸기 운동을 간단하게 그부터 시작을 하면은 얼음틀에서 벗어나서 뭐 다양한 걸 담을 수 있는 접시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상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뭐 안에 이제 내용과 관련돼서는 공간은 지속 가능한 공간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은 도시농업에 대한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긴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 이게 공급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하나는 생활 공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바로 이제 골목길을 자투리 텃밭이라든가 이런 이제 골목 안에 작은 공간들을 주민들이 함께 일구는 그런 것들 골목길 텃밭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이 제안하는 참여 공간을 계속 활성화시켜내는 거. 이게 이제 뭐 주민참여 예산제라든가 또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농업 쪽에서도 이렇게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뭐 자투리 텃밭 뭐 활성화 사업, 골목길 텃밭 활성화 사업 이렇게 아예 있어서 이제 그 내용만 보면 사업 내용만 보면 시민들이 여기서 뭔가 공간을 찾으면은 그거를 이제 시가 공공기관이 지원해줘 갖고 텃밭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업 내용 안에 있으니까 그 공간을 찾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시민이 제안해서 하는 참여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공간의 지속성과 관련되어서는 아주 역사와 전통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뭐 3, 40년 정도 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좀 상징적인 공간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일단 뭐 시나 국유지를 활용하는 이제 그런 공공부지에 대한 거 안에서 랜드마크가 될 만한 곳들을 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공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에다가 예쁜 접시를 갖다 놓으면 괜찮겠는데 공원에다가 아까 얼음틀을 갖다 놓는다 그러면은 이게 반발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공원에 적합한 여러 가지 모델의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면은 지속성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이제 법 제도와 관련돼서 이제 도시농업 공동체와 관련된 등록과 지원과 관련된 거는 사실 도심 지역에서는 도시농업 공동체에 등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제 그 법 체계 안에서 아마 새로운 것들 좀 이렇게 개정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잘 얘기가 많이 좀 된 것 같고요. 자원순환 같은 경우에도 자원순환 시설을 다 이렇게 텃밭마다 다 이렇게 의무적이 꼭 아니어도 하는 것은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라든가 체험적인 이렇게 의미들이 있는데 다만은 거기에 적합한 시설, 그 다음에 활용도가 높은 기술, 그 다음에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져서 설치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비관 같은 경우에도 태비 만드는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매뉴얼화된 방식도 필요한 거고 또 빗물 저금통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빗물만 갖고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수돗물에 빗물을 다 같이 담아서 이렇게 보충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손쉽게 쓰는 이렇게 수돗물 탁탁탁 틀어서 쓰는 거를 아예 다 없애버리고, 뭔가 이렇게 다른 조치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다 뒷전에 밀리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새로운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활용도가 높게끔 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관련돼서는 어떤 각종 매뉴얼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얼음틀에서 접시로 바뀌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런 운영 방식이라든가 그런 설계 자체가 이제 같이 뒤따라주면은 이게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종합 의견 겸 제안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종합 의견 주시면서 전체적인 큰 그릇 안에서 저희 분과도 세 개 분과로 얘기하다 보니까 각자 얘기했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는지와 관련돼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도시농부 리빙랩 보고회를 마치고요. 공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요 보고서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네이버 카페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에 게시를 할 예정이니 앞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같이 진행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마쳤는데요. 이제는 이 자료를 어떻게 잘 만들고 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인천 시민들 또는 도시농부들 모두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더 이렇게 다듬고 그다음에 시도하는 이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